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38번째 시간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여정설계와 운영 KPI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관광도시는 오랫동안 몇 명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해 왔습니다. 방문객 수가 몇 명인가, 숙박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관광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축제 방문자가 몇 명인가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광도시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여정을 경험했는가입니다. 여행자는 도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정보를 보고 여행을 결정했는지, 예약 과정은 편리했는지, 도착 후 길 찾기는 쉬웠는지, 혼잡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지역 상점과 연결되었는지, 여행 후 다시 오고 싶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관광도시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여정을 경험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제가 필요한 이유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여행자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리뷰를 읽고 SNS에 공유하고 위치 데이터를 남기고 소비 데이터를 만드는 능동적 데이터 생산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 담당자들은 여전히 몇 명이 왔는가만 측정합니다. 방문객 수는 세지만 여정의 질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체류 만족도는 보지만 어느 접점에서 불편을 느꼈는지는 깊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총액만 보고 어떤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연결되었는지는 놓칩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는 기술을 많이 설치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행자의 여정을 이해하고 데이터로 현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함께 가치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행자는 어떤 여정을 경험하는가입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검색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SNS에서 사진을 보는 순간, 유튜브 영상을 보는 순간, 친구의 추천을 듣는 순간, 숙소와 교통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정은 시작됩니다. 둘째, 데이터로 무엇을 측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잡도를 예측할 것인지, 동선을 분산할 것인지, 개인화 추천을 제공할 것인지, 불만 접점을 개선할 것인지처럼 데이터가 의사결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역 협력은 왜 KPI의 핵심인가입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역 주민, 학계와 연구기관이 같은 목표와 지표를 공유할 때 스마트 관광도시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오늘의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개념과 이론에서는 스마트 관광 도시의 정의, 여행자 여정 이론, 터치포인트 분석, 관광 데이터 생태계, 고객 경험 지표, 지역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다룹니다. 이어 국내외 실제 사례 분석에서는 제주도의 데이터 기반 관광, 혼잡 관리, 부산의 비짓 부산 플랫폼, 싱가포르의 국가 단위 스마트 관광 생태계, 암스테르담의 오버 투어리즘 대응 KPI, 교토의 문화유산과 디지털 공존 모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과 관광 재배치 전략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실전 프레임워크와 도구에서는 관광 여정 맵, 관광 데이터 운영 대시보드, KPI 설계 매트릭스, 스마트 관광 여정 설계 캔버스, 지역 협력 라시 모델, OKR과 KPI 통합 운영 모델을 정리합니다. 이어 관광 KPI 트리 실습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90일 실행 과제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스마트 관광 도시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여행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는 앱을 만들었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AI 챗봇을 넣었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센서를 달았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람 중심의 여정 설계입니다. 여행자가 도시를 만나고 이동하고 머물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모든 순간을 더 편리하고 더 감동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성 요소는 기술 인프라, 거버넌스, 경험 설계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AI, 모바일 플랫폼 같은 기술 인프라와 공공 민간 시민 협력 체계, 그리고 여정 전 단계에 걸친 감동 포인트 설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여행자 여정입니다. 여행자 여정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감정, 정보, 의사결정이 교차하는 복합적 경험의 흐름입니다. 이 여정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인지 단계입니다. 여행자가 목적지를 처음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SNS, 광고, 유튜브, 블로그, 입소문,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가 영향을 줍니다. 둘째, 탐색 단계입니다. 여행자가 정보를 검색하고 리뷰를 확인하고 다른 목적지와 비교합니다. 셋째, 예약 단계입니다. 숙소, 교통, 액티비티, 식당, 투어 프로그램을 예약합니다. 넷째, 체험 단계입니다. 현지 도착 후 길 찾기, 교통, 안내, 식사, 쇼핑, 숙박, 안전, 혼잡도, 지역 주민과의 접촉이 여정 품질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공유 단계입니다. 여행 후 리뷰를 쓰고 사진을 올리고 추천하거나 비추천하며 재방문 의향을 형성합니다. 각 단계마다 최소 하나 이상의 감동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터치포인트입니다. 터치포인트란 여행자가 목적지, 서비스, 브랜드, 사람, 공간과 접촉하는 모든 순간입니다. 여행자의 만족은 하나의 큰 경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접점들이 쌓여 전체 만족을 만듭니다. 공식 관광 앱을 열었는데 정보가 오래되어 있거나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 안내가 불친절하거나 외국어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인기 명소가 너무 혼잡하거나 화장실 위치를 찾기 어렵다면 모두 터치포인트 문제입니다. 터치포인트는 디지털 접점, 물리적 접점, 인적 접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접점에는 공식 앱, 관광 포털, SNS 계정, AI 챗봇, 온라인 예약 시스템, 리뷰 플랫폼이 있습니다. 물리적 접점에는 관광 안내소, 교통 허브,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거리 안내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인적 접점에는 가이드, 지역 주민, 상점 직원, 관광 안내사, 서비스 스태프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점의 빈도, 감정 강도,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관광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의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현장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살아있는 운영 인프라입니다. 관광 데이터 생태계는 4개의 레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집 레이어입니다. 모바일 신호, 와이파이 프로브, 카드 결제 데이터, SNS 포스팅, 앱 이용 로그, 예약 데이터, 교통 데이터, 사물 인터넷 센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둘째, 처리 레이어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 배치 분석, AI 패턴 인식, 이상 감지, 감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활용 레이어입니다. 혼잡도 예측, 동선 최적화, 마케팅 개인화, 정책 수립 지원, 지역 상권 분석, 관광객 안전 관리로 연결됩니다. 넷째, 거버넌스 레이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공유 협약, 접근 권한 관리, 윤리 기준, 데이터 품질 관리가 포함됩니다. 핵심은 이 데이터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이 5번째 핵심 개념은 고객 경험 지표입니다. 관광도시는 방문객 수만 보면 안 됩니다. 방문객 수는 결과 지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과정 지표와 경험 지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고객 경험 지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NPS입니다. 순추천 지수입니다. 이 도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관광객의 충성도와 재방문 가능성을 봅니다. 둘째, CS입니다. 고객 노력 지수입니다. 여행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는지 측정합니다. 길 찾기가 어려웠는지, 예약 과정이 복잡했는지, 정보가 흩어져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셋째, CSAT입니다. 만족도 점수입니다. 관광 안내소, 공식 앱, 교통 안내, 축제 운영 같은 특정 터치포인트의 즉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광 도시는 많이 오게 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6번째 핵심 개념은 지역 협력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의 KPI는 한 조직이 혼자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좋은 목표를 세워도 민간 플랫폼이 움직이지 않으면 데이터가 모이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지역 주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관광 경험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도 지역 상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거버넌스는 4축으로 구성됩니다. 공공부문은 인프라 투자, 규제 설계, 데이터 공개, KPI 설정과 평가를 담당합니다. 민간 기업은 플랫폼 운영, 서비스 혁신, 투자 유치, 고객 데이터 제공을 담당합니다. 지역 주민은 문화 자원 보존, 환대 품질, 로컬 콘텐츠 생산을 맡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데이터 분석, 정책 연구, 모델 개발, 인재 양성을 담당합니다.
KPI는 단순한 성과 측정 도구가 아니라 여러 주체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협력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주도의 데이터 기반 관광 혼잡 관리입니다. 제주도는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고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특정 명소와 특정 계절에 집중되면 성산일출봉, 한라산, 올레길 같은 핵심 명소에서 혼잡이 발생하고 환경 훼손과 방문객 불만족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의 핵심은 방문객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동선을 관리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통신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혼잡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객 동선을 분석하며 혼잡 지역을 예측하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역으로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교환에서는 비수기 지역 방문율이 23% 증가하고 관광 만족도 평균이 4.1점에서 4.6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카본 발자국 측정 KPI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관광의 핵심은 사람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더 지혜롭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의 비집 부산 스마트 관광 플랫폼입니다. 부산은 해운대와 광안리처럼 강력한 대표 관광지를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대표 관광지 중심으로만 방문이 집중되면 원도심, 영도, 기장, 삼복도로, 전통시장, 로컬 상권은 관광 동선에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통합 관광 앱 비짓 부산을 중심으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AI, 개인화 추천, 다국어 안내, 디지털 스탬프 투어, 관광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해 여행자에게 더 다양한 동선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해운대와 광안리 중심의 관광 편중을 줄이고 원도심과 주변 지역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환에서는 앱 월간 활성 사용자 28만 명, 비주류 관광지 방문 비율 31% 증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18% 상승, 참여 점포 평균 매출 22% 증가가 제시됩니다. 플랫폼의 성과는 다운로드 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행자의 동선이 바뀌었는지, 소비가 지역 경제로 연결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싱가포르의 국가 단위 스마트 관광 생태계입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체계적인 스마트 관광 KPI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국토는 작지만 관광, 항공, 호텔, 쇼핑, 마이스, 식음료, 문화시설이 높은 밀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데이터를 국가 단위로 통합해 관광 정책과 민간 서비스를 함께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호텔, 항공, 카드사, 통신사 데이터를 통합한 관광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방문객 프로필 기반 실시간 추천 엔진을 운영합니다. 교환에서는 AI 여정 개인화를 통해 체류 시간이 평균 1.4일 연장된 것으로 제시됩니다. 또 분기별 관광 성과 지표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민간 파트너와 공유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KPI가 공개되면 공공과 민간이 같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아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는 데이터를 숨기는 도시가 아니라 공유 가능한 데이터로 생태계를 정렬하는 도시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암스테르담의 오버투어리즘 대응 KPI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지만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주거지 침범, 운하 오염, 야간 소음, 주민 불만, 일상 공간의 관광지와 같은 문제가 커졌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더 많은 관광객이 아니라 더 나은 관광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변화는 KPI에서도 나타납니다. 기존 KPI가 총 방문객 수였다면 새로운 KPI는 1인당 관광 기여 가치입니다. 단순히 몇 명이 왔는가가 아니라 한 명의 방문객이 지역에 어떤 가치를 남겼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교환에서는 야간 관광 비율 축소 캠페인 이후 숙박 관련 민원이 40% 감소하고 비성수기 방문 인센티브를 통해 계절 편중도가 15% 개선되었으며 주민 관광 만족도 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제시됩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주민이 불행하면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교토의 문화유산과 디지털 공존 모델입니다. 교토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도시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교토를 찾는 이유는 전통적 미감, 역사적 공간, 골목길, 사찰, 정원, 생활문화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매력 때문에 오버 투어리즘 압박도 큽니다. 교토의 스마트 관광 전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되 전통과 주민 삶의 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교환에서는 세 가지 접근이 제시됩니다. 첫째, 혼잡 예측과 분산 시스템입니다. 버스 GPS, 관광지 입장 센서, 기상 데이터를 통합해 방문 적정 시간대를 사전에 안내하고 인기 명소의 혼잡 시간대 방문을 22% 줄였습니다. 둘째, 다국어 AI 가이드 앱입니다. 16개 언어를 지원하는 AI 음성 가이드 앱을 도입해
인적 가이드 의존도를 줄이고 소규모 골목 관광지 방문을 35% 늘렸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불편 지수를 공식 KPI로 채택했습니다. 관광이 주민의 삶과 문화유산을 해치지 않고 지속되는가가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과 관광 재배치 전략입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지만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주민의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소음과 교통,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변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 전략을 통해 도시 공간과 이동 흐름을 재설계했습니다. 슈퍼블록은 차량 통제 구역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주민 생활을 우선하는 도시 구조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관광 동선도 함께 조정됩니다. 주거지 중심부의 관광객 침투를 줄이고 관광 특화 구역을 디지털 기술로 더 풍요롭게 구성합니다. 교환에서는 관광객 집중 구역의 공기질이 18% 개선되고 비중심부 관광 수익이 27% 성장했으며 실시간 관광 대시보드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관광세 수입의 30%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환원된 것으로 제시됩니다. 스마트 관광의 성공은 관광객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관광 여정 맵 작성법입니다. 여정 맵은 여행자의 전체 경험을 시각화하는 전략 도구입니다. 여행자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채널을 사용하고 어디에서 불편을 겪고 어디에서 감동을 느끼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여정 맵은 인지, 탐색, 예약, 체험, 공유의 5단계로 구성합니다. 각 단계마다 여행자의 주요 행동, 감정, 접촉 채널과 터치포인트, 개선 기회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탐색 단계에서 여행자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한다면 공식 정보보다 신뢰 가능한 사용자 콘텐츠 전략을 강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약 단계에서 이탈이 많다면 결제 과정, 언어 지원, 예약 확인 메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체험 단계에서 불편이 크다면 교통, 혼잡 안내, 화장실, 식당 정보 같은 현장 접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정 맵은 관광 기획자, 마케터, IT 담당자, 현장 운영자, 지역 상인, 주민, 실제 여행자의 시각이 함께 들어갈 때 실행 가능한 통찰을 줍니다. 두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관광 데이터 운영 대시보드 설계입니다. 대시보드는 단순히 예쁜 그래프를 보여주는 화면이 아닙니다. 좋은 대시보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운영 도구입니다. 설계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실시간성입니다. 관광 현장은 빠르게 변합니다. 혼잡도, 날씨, 교통, 이벤트, SNS 반응은 실시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 의사결정을 위해 빠른 데이터 반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행동 가능성입니다. 보기 좋은 그래프보다 중요한 것은 지표가 나빠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가입니다. 혼잡도가 높으면 알림을 보낼 것인지, 대체 동선을 추천할 것인지, 임시 안내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계층별 뷰입니다. 운영팀은 현재 혼잡도와 민원, 현장 대응을 보아야 하고 관리자는 주간 성과와 KPI 추세를 보아야 하며 정책 결정자는 관광 수입, 주민 만족도, 지속 가능성 지표를 보아야 합니다. 필수 모듈은 실시간 방문객 현황 만족도 피드백 스트림 경제 지표 트래킹입니다. 세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KPI 설계 매트릭스입니다. 좋은 관광 KPI는 결과, 과정, 역량, 지속 가능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결과 KPI는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합니다. 방문객 수, NPS, 관광 수입, 재방문율, 체류 일수 같은 지표입니다. 과정 KPI는 운영 과정의 품질과 효율을 측정합니다. 체류 시간, 앱 전환율, 예약 완료율, 터치포인트 만족도, 혼잡도, 대응 시간이 포함됩니다. 역량 KPI는 미래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측정합니다. 데이터 정합성, 파트너 참여율, 대시보드 활용률, 데이터 공유 협약수, 직원 데이터 리터러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속 가능성 KPI는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합니다. 탄소 발자국, 주민 만족도, 관광 불편 민원, 지역 환원율, 비중심부 관광 수익 비중 같은 지표입니다. KPI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핵심 KPI는 7가지 이내로 집중하고 나머지는 진단 지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스마트 관광 여정 설계 캔버스입니다. 이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관광 서비스에 맞게 적용한 도구입니다. 팀이 함께 작성하며 관광 서비스의 전체 그림을 맞추는 데 유용합니다. 핵심 블록은 4가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핵심 여행자 세그먼트입니다. 개별 자유여행객, 단체 관광객, 가족 관광객, MZ세대, 시니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등 누구를 위해 설계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여정 가치입니다. 이 도시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험 가치가 역사인지,
미식인지, 야경인지, 자연인지, 치유인지, 축제인지, 로컬 라이프 스타일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핵심 채널입니다. 공식 앱, SNS, 관광 안내소, 지역 상점, 호텔, 교통 허브, 인플루언서, 콘텐츠 같은 채널을 정의합니다. 넷째, 핵심 KPI 연결입니다. 로컬 미식 경험은 지역 식당 매출, 식음료 만족도, SNS 공유량과 연결될 수 있고 혼잡 없는 여행은 혼잡도, 초과 빈도, CES, 체류 만족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지역 협력 구조화 도구인 라시 모델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의 KPI 운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IT팀 1이라고 생각하고 관광 KPI는 관광과 1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상권 매출은 상인회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라시는 역할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R은 실행 담당자입니다.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부서입니다. A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성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하는 주체입니다. C는 자문자입니다. 의견을 제공하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입니다. I는 보고 대상자입니다. 결과를 공유받아야 하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혼잡도 모니터링에서는 운영팀이 실행 담당자이고 관광과장이 최종 책임자이며 IT팀이 자문자이고 시장이 보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KPI는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OKR과 KPI 통합 운영 모델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의 KPI는 상위 목표와 연결될 때 방향성을 갖습니다. KPI만 있으면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R이 필요합니다. OKR은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큰 목표와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결과로 구성됩니다. KPI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운영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OKR은 왜를 답하고 KPI는 얼마나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OKR이 도시 관광 경쟁력 세계 톱 20 진입이라고 합시다. 핵심 결과는 NPS 70 이상, 평균 체류일수 2.51 이상, 재방문율 4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KPI는 앱 전환율, 혼잡도, CSAT, 지역 상권 매출, 파트너 참여율처럼 일주월 단위로 추적합니다. OKR은 분기마다 검토하고 KPI는 주간 운영 회의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관광 KPI 트리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KPI 트리는 최상위 목표에서 출발해 하위 KPI들이 나뭇가지처럼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KPI 목록이 아니라 각 지표가 상위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과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략 도구입니다.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KPI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측정 우선순위를 구조화합니다. 셋째, 팀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만듭니다. 팀은 4명에서 5명으로 구성합니다. 가능하면 기획, 운영, 마케팅, 데이터, 정책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습니다. KPI는 한 부서의 시각으로 설계하면 편향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요 시간은 설계 40분, 공유 5분, 피드백 10분 정도입니다. 하나의 도시 또는 가상 관광지를 선택하고 노스스타 KPI를 정하고 핵심 결과 영역으로 분해하고 운영 KPI와 데이터 소스를 연결합니다. 첫 번째 실습 단계는 최상위 목표, 즉 노스스타 KPI 설정입니다. 노스스타 KPI는 조직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 지표입니다. 관광도시의 노스스타 KPI는 단순히 방문객 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문객이 많아도 주민이 불행할 수 있고 관광 수입이 늘어도 환경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후보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 순가치 지수는 경제 효과와 만족도에서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 지표입니다. 여정 완성도 점수는 여행자가 계획했던 경험을 실제로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봅니다. 지속 가능 관광 지수는 방문객, 주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팀은 담당 도시 또는 가상 도시의 노스스타 KPI를 하나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세 줄로 작성해야 합니다. 좋은 노스스타 KPI는 우리 관광 도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성공으로 보는지 드러냅니다. 두 번째 실습 단계는 1차 분해, 즉 핵심 결과 영역 도출입니다. 핵심 결과 영역은 노스스타 KPI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3개에서 4개의 핵심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노스스타 KPI를 관광 순가치 지수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핵심 영역은 여행자 경험 품질입니다. 만족도, NPS, 재방문 의향, 불편 감소가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 기여도입니다. 1인당 지출액, 지역 상권 매출, 고용 창출, 세수 효과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 지속 가능성입니다. 탄소 발자국, 혼잡도, 폐기물, 대중교통 이용률, 자연과 문화유산 보존이 연결됩니다. 네 번째는 지역 협력도입니다. 파트너 참여율, 주민 만족도,
지역 콘텐츠 생산, 관광 수익 환원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결과 영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고 합치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스스타 KPI가 하늘의 별이라면 핵심 결과 영역은 그 별에 도달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세 번째 실습 단계는 2차 분해, 즉 운영 KPI와 데이터 소스 연결입니다. 각 핵심 결과 영역을 2개에서 3개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운영 KPI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KPI 옆에는 반드시 데이터 소스와 측정 주기를 적어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KPI는 KPI가 아닙니다. 경제 기여도의 운영, KPI는 1인당 지출액, 소상공인 매출, 지역 관광세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카드 결제 데이터, 포스 데이터, 세무 데이터, 상권 분석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경험 품질의 운영 KPI는 NPS, CSAT, 체류 시간, 재방문 의향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앱 설문, 온라인 리뷰, 위치 데이터, 예약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의 운영, KPI는 혼잡도 초과 빈도, 탄소 발자국,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사물 인터넷 센서, 교통카드 데이터, 통신 데이터, 환경 측정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표가 측정 가능하고 상위 영역과 인과적으로 연결되며 나빠졌을 때 행동할 수 있어야 좋은 운영 KPI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실습 단계는 KPI 트리 완성과 공유입니다. 포스트잇이나 미러보드에 3단계 KPI 트리를 완성합니다. 가장 위에는 노스스타 KPI를 둡니다. 그 아래에는 3개에서 4개의 핵심 결과 영역을 배치합니다. 그 아래에는 운영 KPI를 연결합니다. 각 KPI 노드에는 KPI명, 목표값, 데이터 소스, 책임자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NPS 70 이상, 앱 설문, 월별 측정, 마케팅팀 책임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유는 5분 안에 진행합니다. 순서는 노스스타 KPI를 왜 그렇게 정했는가, 핵심 결과 영역 구조는 어떻게 구성했는가, 가장 중요한 운영 KPI 3개는 무엇인가, 실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인가입니다. 피드백 기준은 5가지입니다. 구조가 중복 없이 전체를 설명하는가, 데이터 소스가 구체적인가, KPI 간 인과, 논리가 명확한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창의성이 있는가입니다. KPI 트리는 관광도시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측정하고 누가 책임질지를 정렬하는 전략 도구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정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관광 정책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여정의 질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여행자가 도시를 인지하고 탐색하고 예약하고 체험하고 공유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경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집보다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혼잡도가 높을 때 어떤 동선을 추천할지, 만족도가 떨어질 때 어떤 접점을 개선할지, 체류 시간이 줄어들 때 어떤 콘텐츠를 보강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KPI는 협력의 언어입니다. 좋은 KPI는 여러 주체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도시의 여행자 여정 맵이 있는지, 데이터 수집 레이어가 구축되어 있는지, 노스스타 KPI가 설정되어 있는지, KPI 트리의 인과 구조가 명확한지, 각 KPI의 데이터 오너가 지정되어 있는지, 주민 만족도가 KPI에 포함되어 있는지, 분기별 KPI 검토 회의가 정례화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90일 실행 과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30일 이내 기반 진단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관광 KPI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방문객 수, 관광 수입, 숙박객 수, 앱 이용자 수, 만족도, 민원 건수 등 현재 측정 중인 모든 지표를 모읍니다. 각 지표마다 데이터 소스, 측정 주기, 책임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빠진 KPI와 중복 KPI를 분류하십시오. 빠진 KPI에는 주민 만족도, 여정 불편도, 재방문 의향, 지역 상권 연결도, 지속 가능성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60일 이내 여정 맵과 KPI 트리 초안 완성입니다. 팀 워크숍을 열어 대표 여행자 세그먼트 하나를 정하십시오. MZ 자유여행객, 가족 관광객, 외국인 개별 여행객, 시니어 문화 관광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세그먼트의 여행자 여정 맵을 작성하고 노스스타 KPI를 정한 뒤 KPI 트리를 3단계까지 설계하십시오. 이후 이해관계자 검토 세션을 한 회 진행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90일 이내 파일럿 운영 시작입니다. 핵심 KPI 5개를 선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NPS 체류 시간, 혼잡도 초과 빈도, 지역 상권 매출, 주민 만족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대시보드에 연결하십시오. 주간 KPI 점검 회의를 시작하십시오. 회의에서는 숫자만 보지 말고 숫자가 나빠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1분기 결과를 기반으로 KPI 트리를 개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입니다.
학술 문헌으로는 부알리스와로의 관광 경영 분야, 정보기술 발전 연구, UNWTO의 스마트 관광 목적지 툴킷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보고서로는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관광의 미래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습 도구로는 미로의 여정, 맵 템플릿, 구글 루커 스튜디오의 KPI 대시보드, 태블로 퍼블릭의 관광 데이터 시각화 도구가 유용합니다. 다음 시간은 제39강 스마트 관광 도시의 마케팅 전략, 디지털 퍼널과 콘텐츠 ROI 측정입니다. 관광 콘텐츠, 마케팅 전략, SNS 채널별, ROI 분석, 방문객 전환, 퍼널 설계, 인플루언서, 협업, KPI를 다룹니다. 실습 산출물은 관광 콘텐츠 마케팅 캘린더와 ROI 계산 시트입니다. 오늘 작성한 KPI 트리에서 마케팅과 직접 연결되는 KPI 3개를 골라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